지난 시간은 경우의 수가 발견이 될 때,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을 때 하부의 법칙이나 또는 고부의 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쉽게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정리해 보았다면, 오늘은요,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분류된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서 접근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경우의 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 부류가요, 그 중요한 키워드로, 오늘의 키워드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첫 번째가요, 바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뭐 이런 거죠. 우리 반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을 전부 다 일렬로 한번 세워볼 거예요. 뭐 남학생들을 일렬로 세운다, 여학생들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일렬로 설 때 몇 가지 방법으로 과연 일렬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그래서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아니면 미리 좀 당겨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P라고 하는, 퍼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꼭 알아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써먹어야 될지를 기억합니다. 뭐 팩토리얼이다, 뭐 느낌표 막 이렇게 적고 그러는데 지금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부터 하면 됩니다. 이해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숫자 카드를 가지고 정수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연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뭐 세 자리 자연수, 뭐 세 자리 정수, 뭐 이런 것들, 두 자리 정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숫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수의 개수가 몇 개나 나올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것 또한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 부분도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의 생각이 무엇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고 수업을 들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대표를 뽑는 경우에요. 근데 이때 이제 대표가 뭐 예를 들어 대표 2명, 그러면 대표의 자격 차이가 없을 경우 둘 다 대표인 거죠. 하지만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회장, 부회장을 뽑는다라고 했다면 그때는 자격 차이가 날 테니까 이 자격 차이가 있는 것과 자격 차이가 없는 것에서 순서를 생각하는 것과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는지 이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짐하면서, 공식을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수업 들어오면 쉽게 문제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서부터 살펴보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일렬로 세워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세울 때 만약에 5명을 가지고 일렬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A라고 명찰을 달고요, B라고 명찰을 달고, C라고 명찰을 달고, D라고 명찰을 달고, E라고 명찰을 달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 B, C, D, 이 5사람이 일렬로 줄을 설 때 첫 번째 자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자리가 있고, 네 번째 자리가 있고, 다섯 번째 자리가 있겠죠. 그럼 그 각각의 자리에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E 5사람 중 한 사람이 올 거예요. 누가 올진 모르지만, 그러면 그 첫째 자리에 A가 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자리에는 A가 첫 번째 자리에 섰다가 다시 두 번째 자리에 섰다가 이렇게 막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두 번째 자리에 서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섰으면서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는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만? B에서부터 A를 뺀 C, D, E 이렇게 네 사람만 올 수 있겠네. 그건 B가 섰을 때도 마찬가지죠. B가 섰을 때는 A, C, D, E가, C가 있을 때는 A, B, D, E가, D가 첫째 자리에 섰을 때는 A, B, C, E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겠네요. 이걸 쭉쭉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각각에 따라서 두 번째 오는 자리는 남은 4명 중 1명이, 세 번째 자리는 남은 3명 중 1명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는 남은 2명 중 1명이,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는 1명이 이렇게 서겠구나. 5명이 한 줄로 서는 방법은 5, 4, 20, 20 곱하기 3, 60, 60 곱하기 2에서 총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렬로 세우는 게 어떤 건지 알겠나요? 이걸 가리켜서 n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의 수, n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가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살펴봤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와야 돼? 그렇지, n명 중 한 명이 섰겠죠. 그럼 그 두 번째 자리에는 n-1명이 서겠네. 1-가지 중에 한 사람이 서겠네요. 그 다음에는 앞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서고 났으니까 n에서 두 명이 빠진 나머지 수들 중 하나가 오겠네.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곱하기 1 이렇게 될 때까지. 이거를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외우지 못했다고 해서 큰일 나니? 이런 건 지금 상황에서 알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니까 중등 과정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물론 순열이라고 해서 뒤에 가서 배워. 여러분들 고등학생 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없이 무조건 저렇게 생겨 먹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의시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만약에 그러한 n명 중에서 n명 중 두 명을 뽑았다. n명 중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명을 뽑아야 되고 그것도 또 일렬로 세워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두 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두 명이 뽑혀질 거기 때문에 n명이 있죠. 자릿수 첫 번째 자리에다가 n명 중 한 명을 딱 세워. n가지가 오겠지. 맞아요? 그럼 한 명이 딱 서고 나면 이제 남은 아이들이 몇 명이야? n-1이죠. 그럼 그 n가지에 따라서 각각의 n-1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두 명을 뽑아서 다음과 같이 세우는 경우. 만약에 세 명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n-2까지 해주면 되죠. 즉, 3명이면 하나, 둘, 셋. 하나씩 줄여가면서 2명이면 하나씩 줄여가면서 둘. 4명이면 4명이면 그렇지. 곱하기 n-3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공식 자체로 그냥 달달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8명이었다라고 한다면 8명 중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겠다. 그런 거지 뭐. 후보군들이 8명이 있는데 그 8명 중에서 이어달리기 순서를 3명을 뽑아서 이어달리기의 그 대표 선수를 뽑고 그 3명의 선수를 달리기 순서를 정하겠다.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서. 그럼 8명 중 1명이 첫 번째 자리에 쓸 것이고 남은 몇 명? 7명이 두 번째 자리에 설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몇 명? 6명 중 1명이 세 번째 자리에 설 테니까 8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원리부터 제대로 이해해 둔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번째 내용까지 선생님과 n명 중 3명을 뽑은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가 되냐면 똑같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뭐가 되냐면 이웃하여 누구누구는 이웃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보죠.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 다음에 나, 동생 할까요? 또 5명이네. 이렇게 5명이서 가족 사진을 찍을 겁니다. 뭘 찍는다고? 가족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너무 사랑하시는 사이니까 두 분을 이웃하게 해서 일렬로 세워서 가족 사진을 찍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동생. 아버지, 어머니, 나, 누나, 동생. 이걸 일일이 다 생각하려니까 머릿속이 복잡하죠. 일렬로 세워야 될 때.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내용을 정리하고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이웃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웃해야 되는 그 두 개 이상의 개체를 한 개의 묶음으로 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4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이미 어디서 했지?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가 오실 수 있고 두 번째 자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실 수도 있고 누나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올 수도 있고 동생이 올 수도 있고 4가지 중 한 명이 오게 되면
그중 하나가 사라졌다면 두 번째 자리에는 아버지 어머니 이웃한 거 하나랑 나 동생 3명 중 1명이, 즉 아버지 어머니 그룹 하나와 그 다음에 나나 동생 그 다음 3가지가 여기 두 번째 요건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여 일렬로 세워라 라고 한다면 이웃해야 되는 그 개체를 한 개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나하나를 일단 일렬로 세워. 됐나요? 아, 그러면 이웃하겠네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돼. 이웃하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도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설 수 있죠. 그지?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설 수 있으니까 요 이웃하는 것 내에서 서로 자리를 바꾼 것 또한 똑같이 이웃은 하는데 원래의 생각했던 것과 다른 2가지 경우가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즉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룹으로 묶여져 있던 이 안에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그 그룹 이웃된 것들끼리 서로 다르게 서는 방법의 가지수 2를 곱해서 전체 가지수를 만들어야 되겠더라라는 게 일렬로 세울 때 이웃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즉 묶음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다르게 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풀어야 되겠죠. 물론 그러한 그룹은, 즉 이웃하는 것들은 3명이 이웃할 수도 4명이 이웃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3명이 이웃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까지 3명이 이웃하라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만들어 놓고, 즉 이웃해야 되는 것을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묶음과 나머지 개체들의 한 줄로 일렬로 서는 방법의 가지수를 정한 뒤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서는 방법, 즉 3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생길까? 첫 번째 자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중에서 한 사람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건 뭐야? 3명이 이웃했을 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룹으로 만든 것을 그룹 하나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일렬로 세운 뒤에 그룹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뭘 가지고? 옳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 수 있는 가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워주면, 일렬로 세우면 알맞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살펴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n명 중 일렬로 세워라 라고 한다면 앞에 맨 첫 번째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그럼 뭐 줄의 자리 순서를 얘기해라 그러면 n명이 그대로 전부 다 선다면 1서부터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n번째 자리까지의 그 자기의 순서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차근차근 1번서부터 n명까지 한 명이 온다면 n가지 경우가 오겠구나 해서 요걸 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숫자 카드로 정수의 개수 몇 개가 나오는지, 숫자 카드로 만드는 정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다음처럼 생각해주면 쉬워요.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죠. 숫자 카드 중에 0이 없어. 첫 번째, 0이 없는 경우. 가장 손쉽게 줄 세우기로 만들 수 있어요. 0이 없는 경우, 만약에 1에서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6개의 숫자 카드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걸 가지고 2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지는 자연수 라고 생각해보죠. 뭐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 다음에는 전부 다 플러스가 될 테니까 자연수를 만들었다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1에서부터 6까지 2자리수를 만든다고 한다면 자리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서 2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10의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숫자 카드는 누구누구야? 1, 2, 3, 4, 5, 6 해서 몇 가지? 6가지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한번 쓰고 다시 가져다가 또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의 자리도 6가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숫자 카드로 그 자리를 채우고 나면 6으로 채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 카드 중 하나를 갖다 썼다 그 얘기니까 총 6가지 중 하나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남아? 5가지가 남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몇 개? 30개. 그래서 0이 없는 경우에는 2장을 뽑을 때 만약에 n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n 곱하기 n-1. 세 장을 뽑아서 세 자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됐나요?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나면 0이 없는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 이제 몇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것으로,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고 세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두 번째 숫자 카드 중에 만약에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0이 있는 경우.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릿수를 정해서 숫자 카드를 이용해 몇 자릿수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이 1에서부터 6까지인데 요번엔 0에서부터 5까지 똑같이 5장인데 0에서부터 5까지의 5장의 숫자 카드로 두 자리 정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두 자리 정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10의 자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1의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요. 숫자 카드는 5장이지만 두 자릿수를 만들 때 0이 이 앞에 올 수 있니 없니? 잘 봐요. 0,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의 숫자 카드이긴 하지만 이 0을 첫째 자리에서부터 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오로지 1, 2, 3, 4, 5 5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됩니다. 아, 그럼 선생님 여기는 4인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왜 4라고 생각할까? 앞에서 6 곱하기 5 했으니까 30 되는 거고 하나씩 줄였으니까 여기도 하나씩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 카드 0은 썼기 때문에 지운 것이 아니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안 쓴 것이죠. 그렇다면 이 5개 중 그 어느 하나를 쓰고 10의 자리에 썼다고 하면 이제 비로소 1의 자리에는 0이라고 하는 숫자 카드 쓸 수 있니 없니? 그렇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10의 자리에 썼던 0이 아닌 숫자 하나를 뺀 나머지 4개와 앞서서는 10의 자리에 쓸 수 없었던 0을 포함한 몇 개? 5가지가 1의 자리에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몇 가지? 25가지가 되겠구나 이 얘기예요. 거기 여러분들 교환에 표시해 놓은 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자릿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얘를 가지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0을 포함한 n장이라고 했을 때 0을 뺀 n-1개를 여기에다가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자리 10의 자리에는 앞서 쓰지 못했었던 0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앞에 쓴 뭐를? 옳지. 100의 자리에 쓴 숫자 하나를 빼고 그러니까 다시 n-2가 아니라 n-1이 되는 거고 1의 자리는 이제 n-2가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6장의 카드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에는 뭐가 오고 옳지. 6개 중 하나를 뺀 5개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0이 막 포함된 5개가 올 것이고 그러면서 앞에서 뺀 거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 얼마? 4가 올 것이고 그래서 5, 4, 20, 100까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해서 숫자 카드로 정수의 개수 만들 때는 0이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 주의해서 살펴볼 것.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얘가 짝수의 개수를 찾아라던가 아니면 뭐의 배수를 찾아라던가 홀수를 찾아라라던가 홀수의 개수가 몇 개나 나올지 라고 한다면 짝수인 경우에는 1의 자리가 짝수이면 되는 거죠. 홀수인 경우에는 1의 자리가 홀수면 됩니다. 됐나요? 요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만약에 사전식으로 어떤 영어의 단어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몇 개의 알파벳이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하는 어떤 알파벳이 몇 번째 순서에 오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거꾸로 되물어 볼 수 있다는 거. 그 점 유념하면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얘도 사실은요. 줄 세우는 거예요. 일렬로 세우기. 거기서 순서를 생각하거나 순서를 생각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대표를 뽑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자격이 다른 대표라고 한다면 반장, 부반장이나 대표, 부대표나 뭐 예를 들어 회장, 부회장이나 아니면 회장, 부회장, 총무나 뭐 이렇게 각각 다른 임원들을 뽑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시킬 수 있겠죠.
자격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서 n명 중 자격이 다른 대표 2명,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이해하라고 회장과 부회장 뽑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회장과 부회장 뽑기. 자, 회장과 부회장 뽑기. 회장, 부회장 뽑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회장 자리가 있을 거고 부회장 자리가 있겠죠. n명 중 2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쉽네. 그러니까 오늘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네요. 그러면 회장 자리에 n명 중 1명이 서게 되면 회장이자 부회장일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n-1명이 부회장이 되겠네. 중 1명이. 그럼 경우의 수로 따져본다면 이 둘을 곱해버리면 되겠지. 예를 들자면 10명 중 3명의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회장 자리에 10명 중 1명이 올 거고 부회장 자리에 9명 중 1명이 올 거고 회장, 부회장 뽑고 나면 남은 8명 중 1명이 총무 자리에 오니까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n명 중 서로 다른 몇 가지, 자격이 다른 것들을 뽑을 때는 몇 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것. 결국 첫 번째 자리 회장, 두 번째 자리 부회장, 세 번째 자리 총무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할 것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예요. 이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앞서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에서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n명을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따라서 자격이 다른 자리에 따라서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서도 회장, 부회장 말고 대표 2명서부터 가보도록 하죠. 우리 반 이어달리기 대표 선수 2명을 뽑을 거예요. 여기선 이어달리기 순서를 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뽑을 겁니다. 회장, 부회장 자격 없이 대표예요. 공동대표 2명을 뽑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네 둘에는 자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6명이었다라고 해보죠. 6명의 후보 중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그 6명의 후보에다가 명찰을 A, B, C, D, E, F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그러면 대표도 2명이니까 대표 1과 대표 2가 각각 자리가 정해지면서 여기 6가지 중 하나, 그 다음에 남은 5가지 중 하나 이렇게 오겠네요. 그래서 6, 5, 30, 30가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틀려? 빽 틀려요. 왜냐면 여기 자격이 같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첫 번째 대표를 뽑았을 때 이건 순서가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 C, D, E, F 중 쭉 뽑을 거고 여기에서 남은 B, C, D, E, F까지 뽑을 거고 여기에서 A, C, D 이렇게 쭉 뽑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A, B 대표로 뽑은 것이나 BA 대표로 뽑은 것이나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이기 때문에 이 둘은 똑같은 한 가지 경우죠. 그런데 이 30가지에는 이 2가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있는 요 내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일단은 자격이 다른 2명을 뽑은 셈으로 치고 자격이 다른 그 둘이 서로 다른 위치로 서게 되는 몇 가지 방법? 2가지 방법. 마치 우리가 이웃하여 섰을 때를 몇 가지라 서로 이웃한 그 내부에서 묶음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발생한 것처럼 2명이 서로 다른 경우로 쓰는 거 몇 가지? 2가지가 있으니까 얘를 2로 나눠주자.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n명 중 자격이 같은 2명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n명 중 자격이 같은 2명? 그러면 n 곱하기 n-1에서 얼마? 이거를 2로 나눠야 되겠죠. 자격이 같은 3명을 뽑아라 그랬어요. 대표 3명을 뽑는다. 대표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 3분의가 아니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서 서로 다르게 쓰는 A, B, C, A, B, C, A, C
ABC, ACB, BCA, 뭐 BAC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 경우로 돼야 되죠. ABC 3명 뽑았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야 돼? 거기에 6이라고 써있는데 그 6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3명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는 경우의 수 그 6가지를 모두 몇 가지로 보자? 한 가지로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6분의 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이해됐니? 정리. 자격이 같은 것은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먼저 오는지 뒤에 오는지 생각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한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명이 또는 2명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 다음 자격이 다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를 회장, 두 번째를 부회장이라고 했다면 그 순서를 생각해서 A, B, A가 회장, B가 부회장, B가 회장, A가 부회장 이게 다른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누지 않아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건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고 이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럼 그러고 보니까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도 역시 뭐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활용한 내용이 되겠구나.